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로 1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여당에서도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인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배양진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지 결론 나왔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데엔 뜻을 모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의료진도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하다며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났지만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완강하게 밝히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단식을 중단해달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단식을 끝낸다면 어떻게 끝낼지가 사실 그럼 가장 문제인데 논의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각 총사퇴 등 이 국정 쇄신 방안도 제대로 관철된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을 그만두기엔 명분이 부족하지 않냐는 겁니다. 결국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따라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건까지 넘겨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서 이르면 다음 주 초 18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적 제거 수사에 이 대표를 내줄 수는 없다는 쪽과 또다시 방탄국회를 만들 수는 없다며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엔 시던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시던식 후보자의 아내가 고급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 신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회에 소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하던 집입니다. 신 후보자의 아내 도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집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아내가 갖고 있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세권만 신고돼 있습니다. 2023년도 재산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 후보자 아내가 그 이전인 지난해 8월 취득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인이 돌아가신 후 살던 주택을 장모와 자녀 3명이 상속받았다며 배우자 상속분은 9분의 2인 약 1억 7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해 올해 5월 국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소명했고 내년부터 반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재산 신고 누락 자체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고의성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 후보자가 과거 12.12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자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재산 신고 누락 사실도 드러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셀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러시아 방문 닷새째인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둘러봤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박성훈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러시아 최첨단 무기들을 둘러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대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아르좀 기차역에 도착한 뒤 30분가량 떨어진 크네비치 군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와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 등을 시찰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서 푸틴 대통령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자랑했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러시아 군사력을 관찰하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후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이어서 해군 시설을 찾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정박해 있는 대잠 호위함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주 공개한 전술 핵공격 잠수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러시아 측 촬영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는 곳곳에 경찰 검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극장도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그 주변으로 군인들이 맨홀 뚜껑을 점검하는 등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극동 연방대학 내에 있는 VIP 숙소에 머무른 뒤 내일 추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여덟 번의 집회를 지나 서희초 선생님의 49대를 지냈음에도 아직 현장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6번 착복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을 맡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더 문제인 건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특수교사들에게 다치는 일은 일상입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맞거나 꼬집혀보지 않은 특수교사는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학생들의 도전 행동을 막다가 벌어집니다. 신발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발을 밟히기도 합니다. 애한테 맞아서 구멍 났던 얘기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얘는 운전장소에 못 가게 될 것 같고. 감당하기 버거운 요청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의 변 상태를 봐달라. 화장실은 몇 번을 갔냐는 부탁은 당연한 업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진 않을까 교실에서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더 몸으로 도와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좀 더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따지지 않고 주먹 구구식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학급당 교사 수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몸과 마음 곳곳이 멍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는 겁니다. 또 똑같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JTBC 임예은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에 대해 경찰이 이틀째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인 50대 김 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숨진 세 아들은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가족들을 먼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샛길로 들어가니 주택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 살던 50대 김모 씨와 부인, 20대 아들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1차 부검 결과 김 씨는 약물에 의해, 나머지 가족은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집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농약 한 병과 흉기 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3명은 3살 터울로 모두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어머니가 집안에서 지내며 아들들을 도맡아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못 그리니까 어떠 아이고 그 아줌마야 제 비싸대 평생은요 이거
밖에도 못 나오고 누가 대화도 없고. 아버지인 김모 씨도 자녀들에게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힘으로 그러더라고. 부모님 나도 힘든데 이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겠어. 한편 김 씨는 지난 4일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보이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에도 김 씨의 변호인이 경찰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10월 5일 날 출석하기로 일정 조율을 했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는 특별히 없어요. 이분이 뭐 죽어도 일정하고 가족들도 다 있고. 경찰은 김 씨가 가족을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흐린 날씨지만 지금 경남과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는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물에 잠겨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차가 지나가는 대로 물길이 갈라집니다. 차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를 알려주는 숫자도 물에 잠겨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 등 경남 지역엔 내일까지 50mm에서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많게는 2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도 비구름이 몰려와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K리그 축구 경기가 열린 전주에선 선수들의 온몸이 비로 흠뻑 젖었습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일부 지역엔 시간당 30mm에서 60mm의 비가 왔고 돌풍도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경남과 호남, 제주 지역엔 호우특보를 내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산림청도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세찬 가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구름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서울 곳곳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말을 즐겼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대형 스케치북이 된 도로도 있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분필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꽃과 새, 별과 다람쥐, 토끼도 도로에 펼쳐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활용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서초역 사거리부터 1km 구간이 순식간에 대형 스케치북이 됐습니다. 감자튀김이랑 치즈 스틱이에요. 또 그리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고양이.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워요. 초록색은 뭐예요? 이거요? 네. 우주선. 오늘 서초구에서 열린 서리풀 페스티벌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각종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이 설치되고 공연도 펼쳐집니다. 총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과 경찰에서도 체험 부스를 꾸몄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VR 기기를 착용하고 만취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이 어지러워서 가운데가 이게 텅 빈 것 같아서 뭐 박을 것 같았어요. 아니요, 절대 안 마시고 싶어요. 마약 근절 캠페인과 교통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함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군인과 시민들이 일제히 뛰어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열린 전후 마라톤 대회입니다. 현역 군인을 비롯해 주한미군과 가족, 일반 마라톤 동호회 회원 등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라톤뿐 아니라 3군 의장대 시범과 국방TV 위문열차 공연도 열렸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가을이 온 걸 알려주는 노란 은행나무. 하지만 은행 열매 냄새는 썩 반갑진 않죠. 유독 더운 날씨에 열매부터 다 익어버리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이른 수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레인을 타고 10m 높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막대를 단단히 쥐고 잎사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건 은행입니다. And so I thought, what are they doing? Is there some important fruit or something they're trying to harvest here? But then I asked her what it was, and she said it was the unheng namu. I said, that's the bank tree? She said, no. 주렁주렁 매달린 은행들 벌써 노랗게 익었습니다. 떨어지면 쉽게 으깨집니다. 가을철 길을 엉망으로 만드는 오랜 불청객입니다.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할 때 있었고 밟으면 또 카작 소리 나잖아요. 신발에 묻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은행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따버립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일찍 은행 채취 기동반을 꾸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은행이 빨리 익었어요. 그래서 빨리 따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은행 열매 양은 60kg 정도 됩니다. 따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산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그물망을 나무에 고정해놓고 은행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나무도 암컷, 수컷 구별이 있습니다. 은행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는데 나무가 15년 이상 자라야 암수 구별이 됩니다. 미리 골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가로수 은행나무 4그루 중 하나가 암나무입니다. 냄새나는 열매가 골칫덩이지만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의 능력이 뛰어나며 병해충에 강하여 가로수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종입니다. 은행 열매로 불편한 일이 생길 때 120으로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전문 인력이 출동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종교단체 소속 한인들이 한국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은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걸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무겁다며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한국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용의자 4명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감금한 뒤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마구 폭행해 살해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시신을 불태워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용의자 1명과 10대 용의자는 별도 심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종교단체인 그리스도의 병사들 소속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ho wants to claim who's the ringleader? That's not for me to say. I don't have that information either. I'm not familiar with how that organization works. 이들은 경찰에서 종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거나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여성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인회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뭐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합숙을 한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봐서는. 현지 매체는 시신이 발견된 당시 범인들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It was weird because it was very intimate. You could see they were like in really close. 피해 여성은 한국 국적의 31세 조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범행에 한인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리비아 당국이 대홍수로 댐이 터져 10,000명 넘게 목숨을 잃은 북부 도시 데르나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전염병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시신을 제대로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시신들이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사망자의 수습을 두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Every day I saw bodies, I saw people, I saw the hysteria, people just carrying bodies. 16-year-olds, 15-year-olds, these are not the dead. These are the people helping. These are the people carrying hundreds and hundreds of dead bodies. We had to bury the people. We buried 25 people without knowing who they are or taking any samples. The families of those people will never know.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리비아 당국이 전염병을 우려해 데르나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eces from the dead body can contaminate the water if not handled properly. So this is why proper management is critical. 전염병이 돌 수 있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신원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재난이 예고된 인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리비아의 언론이 3년 전에 이미 홍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댐들은 1970년대 지어진 뒤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강인을 앞세워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결전지인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파부, 침주, 4글자로 각오를 밝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합류 일정이 정해지면서 한숨 돌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오늘 항저우로 출국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내세워 금메달 각오를 밝혔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파보 침주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인은 20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른 뒤 출발해 사실상 2차전 당일 현지에 도착하는 만큼 바레인과 3차전부터는 투입이 예상됐는데 서두르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느 시점에 맥스가 될 것인가를 계산해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쓰는 것보다는. 월드컵 16강 브라질전에서 원더골을 터뜨렸던 백승호는 와일드카드로 대표팀에 합류해 주장을 맡았습니다. 강인이가 아직 빠져 있지만 강인이까지 온다면 이제 한 팀으로 되게 잘 뭉쳐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일주일 뒤 개막하지만 축구대표팀은 사흘 뒤인 오는 19일 쿠웨이트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원격 근무 논란을 빚어온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차두리 코치와 함께 K리그 전북 강원전을 찾아 국내 선수들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광주 경기를 지켜보면서 10월 평가전 구상에 들어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무려 데뷔작으로 전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드라마 마스크걸의 배우 이한별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수줍게 웃으시는데 TV 출연이 처음이시라고 전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간 얼떨떨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집에도 TV가 없고 해서 TV에 나온다는 거에 대한 크게 별다른 생각을 사실 못하고 있다가 네. 오늘 이렇게 와서 여기 장비들을 보고 또 모니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좀 긴장이 되시고 약간 실감이 좀 나시는. 네.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우 이한별 씨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는데 그 관심을 이제는 좀 실감하십니까? 인터뷰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고는 있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신기했어요. 저도. 한별 씨는 이렇게 좀 차분한 성격이십니까? 놀러 왔던 시간이 좀 길었어서 크게 이제 일일비를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또 느끼면서 그래도 차분하게 이제 다음 일들을 잘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네.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김모미 역에, 김모미 A 역이죠. 캐스팅이 되셨는데 그거 사실을 알았을 때 좀 그때는 또 담담하셨습니까? 1000대 1이네. 이러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1000대 1이면 내가 꽤 괜찮게 선택이 됐구나, 잘했구나. 그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저의 탁월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떻다고 해서 제가 크게 더 기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김모미 역은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인물로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밤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BJ 활동하는 전혀 다른 인물을 연기해야 합니다. 되게 욕심도 나지만 또 부담도 많이 되고 생각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나의 몫을 잘 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부담스러운 캐릭터였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또 특별히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그냥 김모미 역할을 잘 해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만 집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역할이기 때문에 광대와 이제 다크서클을 부각시키는 분장을 했는데 분장 감독님은 미안해하셨는데 오히려 한별 씨는 재밌어했다면서요.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캐릭터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완성이 됐을 때 다들 정말 몸이 같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고 해서 그냥 빨리 적응을 했고 점점 그 이후에는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연기로 마스크를 쓰고 이제 BJ 활동하는 그 촬영 장면 때 그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아무래도 마스크가 얼굴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얼굴을 움직이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씬이어서 좀 모두가 최선 이상의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또 피부로 느껴지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한별 씨한테 딱 맞춘 마스크 아닙니까? 네, 얼굴을 떠서 이렇게 그쵸? 만든. 혹시 그거 개인 소장 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그쵸. 소품이기도 하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외부로 나올 수 없는 건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서. 화제가 된 장면 중에 이제 안재홍 씨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장면, 아이시 때로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화제가 또 됐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한별 씨에게 누군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다, 그리고 아이시 때로를 외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개 고백은 조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쨌든 받아주진 않는다. 네, 그냥 네 들어가십시오 하고 사랑 고백했는데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진정시키고. 작품 속 이제 김모미와 이한별 씨가 어떤 점이 좀 닮아 있을까? 사실 높은 싱크로율로 화제는 됐지만 외적인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미는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기도 하고 네, 진짜 모습으로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또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어떤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놓지 않고 뭔가 희망을 계속 가져보려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사느라 고생했고 존재 자체로도 예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신 거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한별 씨에게 이렇게 첫 작품을 잘 끝낸 본인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필요했던 게 어떤 말보다는 제가 그동안 내 연기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거?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봐주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따뜻한 시선으로 이한별 배우를 지켜보고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